중량 많이 높게 치고 하시는 분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진짜 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선피로가 다 끝났으면 이제 메인 운동이 들어가겠죠. 메인 운동 다들 알고 있는 프레스 종류들입니다. 자, 프레스 종류들. 자, 프레스에서도 나는 신장성에 나는 포커스를 맞추겠다. 신장성, 가슴이 나는 좁아. 나 넓히고 싶어. 크게 흉곽을 더 확장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신장성에 맞춰서 운동하면 되고, 나는 흉부에 좀 디테일함을 만들고 싶어. 안쪽을 난 채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단축성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할 때도 궤도를 쑥 떨어뜨려서 신장성에 맞춰서 하면 다 뻗지 않고 아래에서 저항값을 잡는 거예요. 내려갈 때 저항을. 내려갈 때 저항을 잡고 밀 때는 본인이 견갑골이 붙어 있는 상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밀 수 있는 만큼만 살짝씩 밀어내고 다시 내릴 때 저항을 잡고 이게 신장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단축성은 반대겠죠. 덤벨 프레스를 할 때 표현을 하면은 지금 덤벨 프레스를 하고 있으니까 다 뻗은 상태에서 가동을 짧게 내리고 끝까지 미는 겁니다. 짧게 내리고 끝까지 밀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짧게 칠 때도 있고 길게 내려서 짧게 밀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저는 해요, 운동을. 아시겠죠? 신장성, 단축성 이렇게 프레스 종류에서만 두 가지죠. 그러면 인클라인에서도 신장성, 단축성 두 가지죠. 그리고 디클라인은 보통 표현 안 합니다. 디클라인을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모든 좋은 장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체스트 프레스라는 기구를 통해서 다 디클라인 형태가 됩니다. 굳이 디클라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래에 대한 가슴은 형성이 대부분 흉골과 쇄골에서 접지가 되어 있지 늑골에서는 접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가슴을 거의 대부분 딱히 많이 안 하셔도 충분히 자극은 잘 잡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프레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신장성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서 짧게 쭉 밀어주고 쭉 밀어주고 쭉 밀어주고. 오케이. 최대의 고립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컨디셔닝을 위해서 끝까지. 예. 그걸 뭘로 하냐면 우리는 주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합니다. 케이블은 수직 저항이 아니라 케이블의 로프에 의해서 발을 당기고부터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놓거나 당기거나 저항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서 단축성과 신장성을 굳이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다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이 메인 운동까지가 운동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케이블은 운동이 저항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케이블을 통해서 단순관절인 케이블을 통해서 신장성과 단축성을 다 같이 고립의 형태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통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가슴의 루틴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기본 가동 그리고 응용된 동작보다는 기본 가동을 배우는 오늘 그 시간이고 응용에 대한 거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본에 대한 개념부터 내 몸에 적응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은 솔직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자, 일어나시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가슴 파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자, 요거는 이제 밀착 트레이닝 들어갔을 때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실 거예요, 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약점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신장성에 위주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단축성에 위주로 하는 거고 그 운동을 할 때 신장성, 단축성을 다 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신장성 수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왜? 가슴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은 다 안 되시는 거거든요. 가슴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장성부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를 한다 그러면은 단축성보다는 신장성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약점이 나는 가슴의 안쪽이 약해, 빈약해, 바깥쪽이 약해,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고 단점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시겠죠? 네. 견갑 피는 치는 사람. 예.
견갑골 비대칭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풀오버라는 동작을 통해서 안정화를 심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견갑골 주관절이 내 몸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상방회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방회전, 업월드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방회전이 되면은 견갑골이 상방회전으로 인해서 디프레션이 돼요. 저항값을 위로 주게 되면은 견갑골이 디프레션 돼요. 대부분 견갑골이 비대칭이신 분들은 한쪽이 거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견갑골 비대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둘 다 디프레션 시켜주는 구조에서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 비대칭이신 분들은 벤치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인클라인보다. 인클라인이 좀 더 쉬워요. 왜? 힘의 지점이 몸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방회전의 구도가 이미 인클라인보다도 플랫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견갑골이 팔을 위로 올리면 견갑골이 올라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떨어져요. 왜? 힘을 여기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힘이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진짜로 딱 보면은 저분은 가슴보다도 삼두근이 너무 비대하게 발달돼 있어. 그런 분들은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주관절의 위치를 최대한 몸 밖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견갑골의 안정도를 좀 더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오버라는 동작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시겠죠? 먼저, 예. 아까 신장성이랑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 방법을 하잖아요. 전구간 반복, 중간 방법에 대한 또 가지는 예. 그게 이제 응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본 가동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 전구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동이 견갑골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벤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견갑골이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은 바퀴가 헛도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바퀴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출력이 암만 높아도 출력이 높다고 해도 말 그대로 그거에 쓸모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관절의 가동만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프레스에 대한 저항을 잘 느낄 수 있냐, 그걸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먼저 하기 이전에 신장성과 단축성을 필수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장성에서 연습이 조금씩 되면은 조금씩 견갑골이 디프레션, 그러니까 하강돼서 디트랙션 고정되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정되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동이 조금씩 늘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풀 가동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떤 분들도 다 힘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풀 가동을 잘 안 합니다. 예. 일반적인 프로 선수들로 풀 가동을 잘 안 해요. 풀 가동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량을 낮춰서 합니다. 예. 고중량에서는 거의 대부분 구간 반복을 많이 하고요. 스쿼트 할 때 보시면 돼요. 풀 스쿼트 많이 안 하잖아요. 예. 그 풀스쿼트 중량 많이 높게 치고 하시는 분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진짜 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스테플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더블 포스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인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더블 포스님의 마지막 끝지점이 20도가 안 나와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아마 많은 인상가들이 그 20%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180도에서 거의 160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프로볼을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스케줄라의 안정을 더 주기 위해서 해봤는데 통증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관절 레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절 내에서의 통증성이 주관절 레이전으로 해서 가동의 제한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잡아요. 네. 완전히 풀 가동으로 프로볼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궤도에서 180도까지 떨어질 때 통증 분명히 느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로볼을 하는 거와 이 상태에서 프로볼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동에 대한 제한을 어디서 힘을 잡아서 걸어내느냐. 팔꿈치를 벌려서 프로볼을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갑골의 외측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리밋을 걸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절을 레이전했을 때는 흉부에 대한 타겟팅으로 해서 힘을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절을 레이전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가동 구간에서 어느 정도 리밋이 걸리면 그때 다시
재반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임상적인 거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이론으로 형성이 되진 않아요.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뭐 운동에도 토크라는 게 있고요, 관절각이라는 게 있고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론적으로 안 맞냐면은 사람의 관절에 대한 구도는 운동성에 있어서 본인이 힘을 주는 거는 자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가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본인이 가동을 해도 내가 이미 이 운동을 어디 운동인지를 모르고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인지를 하고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있어서 수축을 처음부터 잡고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수축을 잡지 않고 자세를 먼저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가동이 잘 나오고 어떤 분은 가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임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입각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자세에 맞춰서 풀어나가 보셔야지 정확한 답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은. 네.